안녕하세요. 마케팅 훈련소 기초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유입과 매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임팩트 있게 이해하시려면은 매출을 올리는 절대 공식, 즉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절대 공식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쪼개서 정말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봤거나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여기 자막에 나가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기초반 오리엔테이션을 꼭 보고 오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걸 꼭 보시고 오시고요. 오늘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매출을 올리는 절대 공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총 5단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1차 온라인 마케팅 기본의 이해를 제가 매출을 올리는 절대 공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한 거고요. 요 앞부분 1일차랑 2일차는 이제 공식이나 개념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건설로 치면, 집을 올리는 걸로 치면 이제 골조를 하거나 기반 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나머지 과정들은 솔직히 스킬에 가까워요. 스킬은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배워서 여기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개념에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배우셨는데 정작 내 쇼핑몰이나 내 스마트스토어에 매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확히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지, 내 매장이나 내 스토어에 어디가 약점인지 몰랐던 분들은 이걸 알게 되시면 그 약점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 스킬로 여기를 보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다 생각해도 계속 제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제 이런 개념이나 스킬들을 하나씩 이해하면서 방향성이 잡힌 거예요. 이 에너지가 일로 뚫리면 무섭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을 올리는 절대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방문자 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입니다. 잠깐! 여기서 나가기 전에 이걸 알고 계신 분들도 왜 매출이 안 올라왔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정말 디테일하고 중요한 의미를 이해를 못 하셨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좀 더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보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보거나 쿠팡을 보거나 어떤 온라인에 돈을 버는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는 꼼꼼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방문자 수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매장에, 우리 스토어에 몇 명이 들어오느냐입니다. 100명이 들어온다고 일단 할게요. 전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100명이 들어왔을 때 몇 명이 구매를 하느냐입니다. 만약에 한 명이 구매를 하면 1%고요. 두 명이 구매를 하면 2%입니다. 그 객단가는 뭐냐면 한 명이 샀을 때 얼마를 구매하느냐, 얼마의 돈을 지불하느냐, 판매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쉽죠? 100명이 왔을 때 두 명이 사면 2%니까 100 곱하기 2는 2죠. 거기에 판매가가 10,00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거는 매출이 20,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온라인 매출, 온라인 셀러의 절대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출을 만드는 절대 공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구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구조 안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방문자 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는 얼마다, 방문자 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는 얼마다, 이렇게 달달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 숨어있는 뜻과 왜 이런 거가 공식화가 됐는지 그 의미를 역산을 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전환율이 2%야. 그러면 몇 명이 구매한 거죠? 2명이죠? 그러면 2명이 10,000원씩 구매하면 얼마죠? 20,000원입니다. 200명이 들어와서 2%, 즉 4명이죠? 그러면 얼마죠? 40,000원입니다. 이거는 방문자 수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방문자 수를 상승시켜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는 꼭 방문자 수를 끌어올려서 올리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뭘 올리면 될까요? 곱하기잖아요. 곱하기는 각 항목에 있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 파이가 커집니다. 즉 전환율을 올리게 되면은 매출이 더블로 올라갑니다. 100명인데 전환율이 4%야. 그러면 몇 명이 산 거죠? 4명이죠. 그럼 4명이 만원씩 샀어. 그럼 4만원이면 됩니다. 유입은 그대로라도 전환율이 바뀌면 매출이 달라져요. 200명이 들어왔어. 4% 들어왔어. 그러면 8명이죠. 그럼 매출은 8만원이 됩니다. 방문자 수, 전환율, 객단가. 그럼 객단가를 올리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한 명이 만원이면 15,000원을 사면 그만큼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방문자랑 전환율이랑 객단가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만 쪼개서 보면 되는 거고, 그 쪼갠 항목 중에서 우리가 약한 부분만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출이 상승을 하는 거죠. 단순히 공식을 외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항목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내 스마트 스토어나 내 쿠팡이나 내 온라인 사업에 적용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개선만 하나씩 해 나간다면은 그게 우리의 매출 상승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버는 방식이 있다. 상위 노출의 노하우가 있다. 아니면은 뭐 후기 작업이 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게 내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 스토어를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전체 기능 중에서 가장 요즘에 핫하고 크게 발전하고 가장 업데이트가 많은 영역이 뭐다? 통계 영역인 겁니다. 왜냐? 통계 영역을 보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올려주는 거예요. 네이버가 왜 내 매출을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지? 왜겠어요? 여러분들의 매출이 네이버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매출은 광고비와 동시에 올라간다는 상관관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이야기하는 거는 돈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항목을 쪼개 보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 팩터를 찾아내시고 그 팩터, 그 항목에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만 찾아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공식이 온라인 매출의 절대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항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항목들을 쪼개서 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문자 수는 여러분들이 방문자 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포인트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SEO예요. SEO는 뭐냐면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검색 영역 있죠.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창이 있잖아요. 그 검색 영역에서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여러분들의 상품이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컨텐츠가 이 서치 엔진, 검색 엔진에서 노출이 잘 되게끔 등록을 하거나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걸 SEO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은 좀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상위 노출과 SEO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SEO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는 다 아시죠? 키워드 광고도 있고 검색 영역 광고도 있고, 요즘에 모든 플랫폼들, 판매 플랫폼들을 보면은 키워드 광고가 핵심이 되고 있어요. 제가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온라인 커머스의 핵심은 키워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로 매출을 바꾸는 방식, 이게 어떠한 유입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부분들에서 힘을 모아서 나 자신이 어떠한 트래픽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요, 이제 블로그도 있고요, 구글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틱톡도 있고 정말 다양한 외부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사이트, 내 스토어로 트래픽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유통망 확대라고 표현했는데, 유통망 확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뭐 자동화 작업이 좀 어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댓글이나 이제 글들을 자동으로 막 등록시키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를 통해서 나의 방문자 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등록이 되면 매출이 쭉 올라오는 경험을 하시기 때문이고, 온라인 영역에서 유튜브에서 특히 유튜브에서 막 매출 급상승했다, 대부분 어떠한 키워드를 잘 잡아서 상품을 SEO 상위 노출했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광고, 어떠한 SNS라던가 광고를 정말 잘 터뜨려서 사람들의 전환율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소재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유입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이 트래픽을 모아서 한 번에 매출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상품을 바라보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SEO를 잘할 수 있는 건지, 상품을 광고를 잘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이 어떤 트래픽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거가 있다?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뭐 목적형, 다품종, 뭐 충동형, 뭐 다품종, 뭐 이러한 항목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이러한 내용들 어디에 있다? OT에 있다. OT를 보고 오셔야 내가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이냐, 내가 SEO에 집중할, 검색 영역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광고 영역, 즉 인스타나 유튜버의 피드로 올라가는 형태, 노출되는 형태의 광고에 집중할 것이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해하시고 내 상품이 어떠한 상품인지를 아시는 상태에서 어디로 유입을 시킬 것이냐, 어떠한 채널에 집중을 할 것이냐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위 노출 같은 거, 노하우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주던데, 아니면 엄청 비싸게 받던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상위 노출의 노하우는 스킬입니다. 스킬은 그때그때 최신 트렌드를 배워서 내가 그냥 쓰면 돼요. 아니면 내가 못 쓰면 그냥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정해놓은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과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에 맞게 등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은 뭐죠?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등록할 때 뭘로 인식을 한다? 숫자 1과 0으로 인식을 합니다. 숫자 1과 0으로 인식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약간 어뷰징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내가 직접 배워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업체를 돈을 주고 쓸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알고 싶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상위 노출에 제가 그 원리나 이해를 시켜주는 그 컨텐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공식 개념을 배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그 어떤 사이트나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어떤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뭐냐면 숫자 1과 0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숫자가 들어가거나 어떠한 코드가 정확히 들어가야지만 이 값이 충족이 될 때 상위 노출로 올라가려는 명령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쭉 보다가 얘 잘 팔릴 것 같은데 좀 올려봐, 위로 올려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숫자나 행동으로 판별이 돼야지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원리만 공부를 하면은 상위 노출에 대한 노하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러한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쉽게 따라할 수 없게 또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어요. 그 안전장치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트렌드고 스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거나 최신 스킬을 사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광고를 자꾸만 돈을 쓰거나 돈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광고의 광자를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광고는 돈을 버는 행동입니다. 돈을 버는 행동이 광고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여러분들이 직접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좀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외모가 있거나 글을 쓰는 힘이 있어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외모가 좋아서 외모로 사람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어떤 글이나 컨텐츠를 잘 만들거나 그걸 큐레이션을 잘할 수 있어서 영역에서, SNS 영역에서, 소셜에서 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를 띄우는 방식을 하는 게 좋아요. 예. 그 외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요 앞부분이 좀 완비가 되신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SEO랑 광고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자꾸만 요 다른 영역에다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매출이 폭발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임계점이 있어요. 물은 99도까지 안 끓잖아요. 다 아시죠? 99도입니다. 예. 100도가 돼야지만 끓습니다. 이것들이, 이 능력들이 매출을 올리는 포인트가 분명히 여기인데, 여기까지 노력을 안 하시고,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공부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가 탁 이렇게 올라가서 매출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조금씩 공부하지 마세요. 하나 영역을 파세요. 그래서 가끔 저도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매출 1억을 찍었다. 저도 제가 쇼핑몰 하면은 월 매출 1억을 찍는다는 거가 쉬울까라고 생각하면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1억을 찍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터뷰나 영상을 보면 진짜 하나만 팝니다. 하나만 끝까지 파서 끌어올리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는 살짝씩만 끌어올려줘도 전체적인 파이가 한 번에 빵 터집니다. 그게 매출이 터지는 그런 시간, 매출이 증폭되는 시기인데 그걸 하려면 하나만 그냥 파세요. 예. 광고만, 그러니까 내 상품이 이 4개 분면, OT에서 말씀드렸다 그 4개 분면에 어떠한 상품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포인트로 집중적으로 파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매출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시간이나 돈이 이제 많이 투여가 되는데 어떤 걸 투자할 건지는 여러분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 달려있어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돈을 투자해서 빨리 습득을 하신 다음에 빨리 돈을 버시면 되고, 내가 돈이 없다 그럼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것들을 임계치를 넘어버리게 만드신 다음에 돈을 버시면 돼요. 어느 걸 선택하실 건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제 방문자 수를 올리는 방법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요 각자 실행 방법은 앞에 보신 것처럼 제가 커리큘럼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방문자 수를 올리는 방법은 5가지가 있고, OTA에서 배운 내 상품이 어떠한 목적형이냐, 충동형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유지하는 쇼핑몰 형태가 전문몰 형태냐, 아니면 다품종형이냐, 이거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자해서 임계점을 폭발시켜버리는 거. 이거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유입을 터뜨려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전환율을 터뜨려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환율을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 방문자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쇼핑몰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후기 작업을 살짝 해놓은 거는 솔직히 여기입니다. 여기가 순서상 1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오히려 2번입니다. 여기가 3번이에요. 여기는 이 2가지는 상품과 가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는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완벽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항아리가 있는데 밑독이 깨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리 물을 넣어도 물이 안 찹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매장이 맛없는 매장이야. 이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매장에 있는 파는 음식이. 그 다음에 서비스도 너무 엉망이고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되죠? 나가서 광고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장이 오픈했는데 내가 점심을 먹으러 갔어. 한 그릇 딱 먹었는데 맛이 별로야. 가격도 비싸.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저희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야, 저기 새로 오픈했는데 맛없어. 가지마. 이거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돈만 들어가고 매출이 안 나와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입니다. 그러면 일단 1번 가장 중요한 포인트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상품 자체가 매력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물건을 가져다가 또 누군가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이건 변함이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이 상품의 매력도가 많으면 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이 상품의 매력도가 없으면 원하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당연히 원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찾아가야 되죠. 온라인에서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는 없었어요. 상품의 매력도를 누가 판단했냐면 MD가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상품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 판단했지만 온라인에서 상품 매력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키워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깊게 많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커머스에서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는 유튜버 중에서는 뭐 탑급에 가깝다고 좀 잡으라고 싶어요. 예? 유튜버 중에서는 물론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를 책임지시는 분들은 훨씬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저도 이 키워드 안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또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다 그냥 알려드릴 거고 이 다음 시간이 매출을 만들어주는 골드 키워드를 찾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3회차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좋은 물건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세 페이지가 매력도 있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24시간 영업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업사원은 우리 매장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이미지, 글, 영상 이런 것들로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물건을 잘 팔도록 유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사원의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되겠죠? 똑같은 물건이라도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상세 페이지를 터트리는 것, 즉 상세 페이지가 이 제품의 셀링 포인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만들어내는 거가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판입니다. 이 평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쇼핑몰 내부 후기, 몰 내부 후기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소셜 평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커뮤니티나 블로그 탭이나 유튜브에서 우리의 상품들을 이 고객들이 홍보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느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이 방문자 수들이 일로 들어왔을 때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매출을 폭발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입은 터트려도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문자 수 곱하기 전환율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 쇼핑몰의 1차적인 매출을 결정하고요. 객단가는 뭘 결정하냐면 결정된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이 범주 안에서 최대한 끌어올리는 효율성 작업을 좀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0,000원을 팔았으면 여기를 손을 보면은 뭐 20%, 30%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 1, 2번이 안 되면 객단가는 의미가 없죠. 왜냐 팔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방문자 수가, 이 전환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라인 매출을 올리는 데서 가장 고민인 부분, 가장 우리가 힘을 들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1번, 이 전환율 부분이 1번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출이 안 난다면, 우리가 어떤 폭발적인 성과가 안 난다면,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광고를 하는데 매출이 안 난다면 이 전환율이 맞는지를, 이 전환율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건 대부분 통계에 가시면 다 있어요. 통계 페이지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전환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이거를 보셔서 내 전환율이 몇 %이고 이게 10%까지 갈 수 있도록 상품과 상세 페이지와 후기 작업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단가 영역입니다. 객단가 영역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앞부분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얼마에 살지는 제품을 보고 들어왔겠죠. 하지만 이 제품을 1 플러스 1로 판매하는 수도 있고요. 패키지는 뭐냐면 캠핑 용품에서 장작이랑 가스 토치를 같이 판매하는 것처럼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재구매로 올라오게끔 유도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객단가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터진 매출을 1인 매출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카피하실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요소 중에서 내가 1 플러스 1에 어울리는 제품인지 아니면 이 패키지에 어울리는 제품인지 재구매에 어울리는 제품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격 경쟁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격 경쟁 때문에. 그러면 가격 경쟁 때문에 어려워할 때는 방문자 수랑 전환율도 중요하지만 이 패키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의 집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집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물건을 팝니다. 그걸 통으로 사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패키지를 살 때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합산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의 집이 비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의 집은 수수료율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 상품의 매력들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의 귀찮음을 해결해 줌으로써 가격 경쟁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캠핑 용품을 하나하나 등록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다 개별적으로 가격 경쟁이 되지만 만약에 초보 캠핑 모둠 10종 그래서 초보들이 캠핑 갈 때 꼭 필요한 물건 10개를 묶어서 판매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개별적인 이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한 번에 이 패키지를 사요. 이 상품의 큐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거가 가격 경쟁을 피하는 가격 경쟁에서 회피해서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유입, 전환율, 객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은 이 유입 채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업그레이드 포인트인데요. 유입 채널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스토어 유입과 유입 채널, 그러니까 어떤 채널이냐면 뷰탭 이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뷰탭, 지식인, 뭐 블로그 이런 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결국에 스토어와 유입 채널은 상위 노출은 결국에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완전 뭐 전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우리가 하나만 정확하게 배운다면 나머지 영역에서도 쉽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알고리즘이나 어떠한 어뷰징 포인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상품화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스토어 상위 노출과 유입 채널 상위 노출에도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오픈마켓, 쿠팡 상위 노출 뭐 이렇게 있고요. 유입 채널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검색 영역, SNS, 그다음 기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영역은 결과적으로 노출시키는 상위로 어떤 컨텐츠를 올리거나 피드에 많이 노출시키는 포인트는 대부분 같아요. 약간 변동이 있다거나 특이한 점이 있는 거는 이 오픈마켓 영역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오픈마켓은 솔직히 요즘에 어떠한 유입을 통해서 상위 노출되는 개념은 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광고가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광고를 효과적으로 해서 상위 노출을 찍는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SNS, 인스타그램 광고 영역이 뭐 광고가 좀 더 승부를 보는 영역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키워드가 장악합니다. 어떠한 키워드를 선택하고 거기에 내가 자원을 쏟아붓느냐가 내 이 유입 채널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내 스토어로 다 모두 랜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어떠한 컨텐츠들이
무슨 조건으로 노출이 되는지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즉 키워드를 보고 알고리즘을 보고 약간의 광고 노하우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상위 노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설계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할 줄 알고 방어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제가 이거는 어디서도 공개해드리지 않은 거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오가닉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한 명이 개인의 힘으로는 이거를 상위 노출에 올리기 위한 그 알고리즘을 깨지를 못해요. 순수 자연의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연의 힘 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것처럼 움직이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것처럼 하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 것처럼 만들어진 것, 진짜 그게 자연적으로 올라온 것, 그런 것들을 상위 노출시키고 가장 많이 노출시키는 거가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한 명의 힘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업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포인트가 뭐냐면 트래픽 작업입니다. 트래픽 작업 왜 하죠?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제품을 검색해 본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제품을 검색을 하고 클릭하고 들어온 것처럼 시스템을 속이는 거죠. 이거 알고리즘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을 볼 때 얼마만큼 오가닉하게 설계를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트래픽 작업 업체들이 많이 메일이 오죠.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면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정말 다 자동 메일로 써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업체는 어디냐면 정말 오가닉하게 설계된 업체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업체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 VOD에서는 말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제 라이브를 할 때 꼭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단톡방에 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오가닉하게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깨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단가는 당연히 비싸겠죠. 하지만 노출은 거의 1페이지까지는 무난하게들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알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검증을 하고 이런 업체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광고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상위 노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안 통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전환율이에요. 우리가 트래픽을 몰아줄 수가 있는데 전환율이 안 나오면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유입을 터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입은 제가 봤을 때는 키워드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소규모 샐러드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터지는 영역은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2만, 3만, 5만, 10만 이런 키워드는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그걸 깨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처음에 어디에 가야 되냐면 경쟁이 좀 덜한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거기다가 광고를 붙인다면 그 수요가 적은 부분, 아직은 검색량이 작은 부분은 무조건 장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키워드가 터질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키워드가 매출로 연결되는 키워드인지를 계속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쟁 강도라는 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키워드 마이닝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나왔을 때 그렇게 열광을 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빅파워가 되셨죠. 이 키워드 안에서 경쟁 강도가 약하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등록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좀 더 오늘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좀 더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 키워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맞춰서 세부적인 키워드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키워드의 수요를 보고 내가 상품을 소싱할 수가 있어요. 일단 상품 자체는 좋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전환율을 올려줄 수 있는 상세 페이지까지 있는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약간 쓰고 광고를 약간 쓰면은 무조건 상위 노출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된다고 봐요, 전. 뭐 많은 상품들 그렇게 등록을 시켰고 제가 그렇게 순위를 바꾸는 거는 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리거나 그런 사례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입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키워드를 우리가 잘 발굴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포인트만 찾아서 업체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직접 하면 되는 거고요. 광고는 배우셔야 되고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되는 거가 온라인 매출 공식에서 유입 부분을 터트릴 수 있는, 그래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상품은 좋은데 상세 페이지도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은 요 요소 안에서 본인들의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도 OT에 있었던 것처럼 내 상품은 어떠한 상품이냐, 충동형 상품이냐, 목적형 상품이냐를 보시고 내가 유입이 약한지, 전환이 약한지, 객단가가 약한지를 보시고 그 요소 중에 또 어떤 게 약한지를 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정말 디테일한 답변을 바로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질문이 오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냥 매출이 안 나와요, 제 상세 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페이지를 다 하나 열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사업에서 매출을 올리는 절대 공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쭉 길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포인트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은 정확하게 잡았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하나의 포인트들, 객단가 부분, 전환율 부분, 그리고 이 방문자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본인의 스토어, 본인의 페이지, 본인의 제품을 분석을 하시면 분명히 약점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포인트만 개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이 개선할 수 있는 스킬 부분들은 이제 3강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봐주시거나, 그런 스킬들을 잘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구매하셔서 그분들한테 배워서 적용해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1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SEO는 뭐의 약자일까요? 응모는 밑에 있는 댓글창에다가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해남에 있는 스카이님의 고구마를 한 박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스마!